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수원 5호 선거구 당선하시면서 3선으로 복귀를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저희 OBS와는 이제 9대 때 인연이 있으셨고 이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참 저도 반가운데요. 네, 반갑습니다. 재입성, 도의원으로서의 재입성 감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기쁘고 행복하고요. 네. 다시 한번 11대에서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펴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한 말씀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자, 이게 경력이 화려하십니다. 네. 이제 수원시 의원을 시작으로 해서 8대, 9대 경기 도의원 지내셨고 4년 공백 후에 3선이 되셨는데 그동안 어떻게 또 와신상담 세월을 4년 동안 보내셨을지 절치부심한 마음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해하시는 도민들을 위해서 좀 지난 과정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저는 그동안 4년이라는 기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지만은 저는 그래도 이렇게 뭐 짧게 느껴집니다. 그동안 인구보건복지협회라고 경기도 밑에 한 60년 전에 세워진 그 법인단체인데요. 거기서 의료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 도민들과 우리 시민들의 건강 증진, 예방접종이라든가 영유아들 예방접종, 또 모자보건 이런 그런 의료 공공의료 서비스를 통해서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일을 해왔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그 농권 출신이다 보니까 경기도 사회치 후원회가 있습니다. 사회치 후원회는 미래 세대들의 우리 청년들의 그 농업인들을 도와주는 우리 사회치 오비들이 약 30여 명이 모여서 그들 우리 젊은 우리 후계 영농 세대인데 꿈과 희망을 주는 일에 그동안 쭉 같이 함께 해왔고요. 또 이제 애양 활동으로는 제가 이제 고향이 지금 경기도 화성인데 제가 나온 지 35년 됐습니다만은 수원에 이제 제 수원 화성 시민의 회장으로 취임을 해서 또 애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많은 활동 못했습니다만은 우리 고향을 떠나와 있는 우리 수원의 모든 지도자 여러분과 함께 우리 화성을 알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애양 활동을 전개했다는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자, 우리 의원님 이제 말씀도 해주셨습니다만 경기도 화성의 한 농촌에서 성장하셨고 농촌 운동도 꽤 오래 하셨잖아요. 또 9대 도의회에서는 후반기 부의장 하셨고 역시나 또 상임위도 농정해양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지난 의회 때 쭉 되돌아보시면 좀 기억에 많이 남는 의정 활동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저의 원래 정치 철학이 서민과 약자의 편에서 일하는 것이 저의 이제 정치 철학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역시 우리 농업인과 또 노동자 하시는 분들이 가장 사회적 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제가 제도권에서 할 일이 무엇인가 이걸 찾는 의미에서 제가 이제 우리 경기 농업을 지키고 우리 이끌어가고 계시는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제가 의회에서 할 일이 있겠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라든가 또 권익보호 문제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의정활동을 했습니다마는 많은 부족함을 느끼고 안타까움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겸손의 말씀. 특히 이제 이맘때면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농작물이 피해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라든가 또 구제역으로 인한 많은 그 손실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농업재해 보상을 좀 더 확대하고 또 구제역 같은 것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뭐 백신을 더 개발하고 또 선제적인 어떤 공격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런 분들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 원만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도 역할도 우리 의회에서 큰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평소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농업 정책에 대해서는 뭐 거의 최고의 전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의회에서는. 근데 사실 뭐 4차 산업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미래를 대비하는데 이 농업 관련해서는 물론 최근 스마트 농업이 많이 이제 발전하고 그 비중도 높아지고는 있지만 시대에 걸맞게 잘 가고 있는 건지 좀 우려스럽기도 하고 이 농업 정책, 즉 농촌 인구 감소 문제도 그렇고 좀 활성화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우리 경기 농업인이 약 한 40만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을 지키고 있는 분들이 진짜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라는 그런 긍재 자부심을 갖고 우리 농업 농촌을 지킬 수 있도록
또 일찍이 우리 윤봉길 의사께서는 농업은 인류의 생명 창고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우리 한국 농업, 경기 농업이 발전하려면 이런 4차 산업, 6차 산업으로 발전이 돼서 네. 우리 농업이 새로운 전환 기적을 통해서 새로운 부흥을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신 만큼 아마 경기도 농업에 대해서는 좀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고 좀 구체화하는데 큰 역할을 하실 거라고 네, 그렇게 기대가 하겠습니다. 예 많이 됩니다. 지난 이번에는 김호겸 의원께서 활동하실 때에 의정활동 키워드를 저희가 한번 꼽아봤거든요. 마당발, 수첩, 최고 출석률. 아마 이게 연상이 되시겠습니다만 의정 활동에서 가장 필요한 중요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조금 간략하게 한번 각 키워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먼저 마당발. 네. 우리 OBS 방송이 아주 예리하십니다. 준비 많이 했죠. 예. 이렇게 좋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글쎄 마당발 저는 사실 우선 사람을 좋아합니다. 네, 그러신 것 같아요. 네.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진영을 떠나서 네. 지역을 떠나서 네. 어느 분이든지 저는 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분들과의 어떤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서 뭔가 좀 배우고 어떤 뭐 그런 의미에서 여야를 넘나들고 진영을 넘나들고 지역을 초월하는 그런 가운데서 많은 분과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다 보니까 그런 마당발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해야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뭐 통합의 개념에서는 딱 적합한 그런 의원님이 아니신가 생각이 되고 4년 동안 열정은 더 생기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수첩인데요. 글쎄 뭐 메모를 좀 잘하시나요? 글쎄 아마 그거는 현장에서 민원을 이제 처리하고 접수하다 보면은 뭐 이제 수첩에다 이제 기록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보실 것 같고 사실 그런 그 수첩에 우리가 깜빡하면 사실 일정도 사실 우리가 본의 아니게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떤 수첩에 기록을 해가면서 우리가 민원을 처리하고 또 주요 우리 도의 행정사무감사나 주요 뭐 우리가 회의 때 이런 메모하는 습관이 있어야 내가 언제 어떤 걸 주요 이슈를 가지고 제가 의정을 했던지 그것도 기록으로 나볼까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공직자들도 아마 기록하는 모습은 꼭 필요할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습관이 되신 거네요. 젊은 시절부터.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더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세 번째 최고 출석률. 야, 이건 뭐 대단한 건데 성실함의 어떤 대명사로서 느껴집니다. 네, 최고 출석률. 언제 그렇게 또 매번 빠지지 않고 출석하신 이게 거예요? 아마 우리 모든 의원님들이 다 부지런하실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과거에 농촌 활동을 통해서 그런 농촌에서는 부지런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부지런하지 않으면 어르신도 또 야단을 많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몸에 배지 않았나. 저는 지역의 뭐 어떤 주요 활동이라든가 의정 활동이라든가 또는 우리 의회의 어디 의정 활동이라든가 또 우리 각종 회의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아마 90% 이상, 100% 거의 가깝게 참석하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역의 모든 현안이나 그것은 우리 주민들께서 저를 뽑아 주실 때는 그걸 위임해 준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저는 항상 30분, 20분, 30분 전에 가서 지역 주민 만나고 항상 그런 것이 거의 아마 좀 생활화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부지런하게 활동하시지만 취미 활동이라든가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부분도 중요하잖아요. 여가는 좀 어떻게 보내세요? 예, 저는 그 운동으로는 배드민턴을 한 지가 30년 이상 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서예를 좀 즐기고 있습니다. 서예요. 예. 그 서예 이렇게 작품 같은 것들 많이 이렇게 좀 공개하고 그러시는 서예는 제가 이제 정식으로다가 어느 선생님한테 배운 건 아니고요. 네. 한문 서예나 한글 서예는 뭐 그래도 남한테 써서 줄 정도는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지역구 얘기 좀 해볼 텐데 수원 매교, 매산, 고등화서 1, 2동 이렇게 약간 구도심 쪽이라고 좀 봐도 되겠죠. 지역구의 좀 중요 현안들 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도청사가 이제 광교로 이전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우리 구청사, 도청 구청사에 대해서 활용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이 우리 지역 주민들의 추미의 어떤 관심사고 그런 것이 주요한 그 민원인데 이거를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하고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 쪽으로다가 우리가 마서 새롭게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립을 해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임하려고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예, 특히 요즘 우리 화서시장에 우리 전통시장에 23개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우리 화서시장에 1단계 사업으로 아케이트 사업을 한 게 있습니다. 근데 2단계로 그 밑으로다가 2단계 아케이트 사업을 하고 있고 그거를 올해 성공적으로 마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이제 우리 화서시장에 오랫동안 그 수건 사업이 이제 공영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불편하죠. 아주 불편합니다. 네네. 특히 우리 화서시장이. 그래서 그 앞에 이제 공영 주차장을 이제 설계를 해서 약 한 20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지역 주민의 뜻에 맞게 완공하는 것이 우리 지역의 좀 주요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4년 뒤에는 어떤 도의원으로 기억되고 싶은지와 또 도민들에게 한번 각오한 말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서 저를 이렇게 또 11대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시 많은 응원과 지지를 보내준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김호겸은 가장 부지런한 의원이다. 가장 민원을 잘 챙기는 의원이다. 그리고 가장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그야말로 우리 서민과 약자의 편에서 일하는 의원으로 저는 영원히 남고 싶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